우리는 이미 암호화폐의 겨울이 녹아내릴 조짐을 꽤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10월 23일 이후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펀드 상품인 GBTC를 70만 주 이상 매각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이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크가 비트코인 던진다고 비트코인 폭락하는 거 아니야? 다시 또 저점 갱신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진짜가 뭔지 그것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캐시우드가 GBTC 매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지금 최종 데드라인이 가장 빨리 예정되어 있는 게 어디냐? 바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비트코인 장사할 건데 뭐하러 남의 가게 비트코인 계속 사주고 들고 있겠습니까? 남의 가게에서 샀던 거 팔고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제 팔 것들 매수해가지고 내가 장사하면 되는데 뭐하러 남의 거 계속 들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크의 이런 행동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장사하기 전에 빠르게 준비를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진짜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CEO인 마이클 소넨샤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암호화폐의 겨울이 녹아내릴 조짐을 꽤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진짜 대부분 다 손에 피 철철 흘리면서 비트코인 쥐고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대부분 지금 코인 하시던 분들 90%, 95%는 떨어져 나갔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상위 5%에 드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CEO조차 지금 겨울이 녹아내리고 이제 봄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힌트들을 주고 있고, 실제로 아마 소넨샤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SEC와도 굉장히 많이 미팅을 했었고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설명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관계자랑 만나고 어떤 부분을 이제 조율만 하면 언제 출시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었던 이 암호화폐 겨울을 버틴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유명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조차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레리 핑크의 비트코인 지지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채택을 가속화할 것이다. 블랙록은 시장이며 레리는 자신이 하이퍼 비트코인화를 시작하는 촉매제라는 거 잘 알고 있다. 실제로 과거 블랙록이 직접 발표한 보고서에서 블랙록은 포트폴리오의 비중 85%를 비트코인 할당을 제한한다. 실제로 본인들이 썼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 84.9%, 그리고 나머지 15%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비트코인 85% 하시고 나머지 15%로 6대4로 주식이랑 채권으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만약에 블랙록이 정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로 채택하고 어덥션하는 것이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대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면 재료 소멸로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만, 저는 과거 금 현물 ETF가 상장되고 나서 엄청난 전 세계 수요가 들어왔던 것처럼 이런 움직임을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에 나오지 않은 정말 최첨단 혁신 자산이다. 그런 자산인 만큼 많은 자산 운용사들은 리스크를 해칭하고 향후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경기 침체 위기에 지정학적인 불안정성, 국제정세의 불안, 이런 시기에 본인들의 자산을 해칭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자산 클래스가 필요하다. 그게 아마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레이스케일의 임원 잭 팬들까지 비트코인 유동성 풍부한 투자 자산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기술이자 유동성이 풍부한 대규모 투자 자산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차치해도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자산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간단하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기관들이 비트코인 좋아서 채택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경제 시기에는 본인들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 다각화해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를 유입을 시켜서 안정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이런 특성으로, 만약에 증시가 폭락해도 비트코인이 올라준다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펀드나
자산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맥상통하게 비트코인이 무조건 좋아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을 능가하고, 물론 시간 문제겠지만 지금 당장에 그렇게 될 거라서가 아니라 지금 경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필요한 시기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골드만삭스 전문가 출신이자 현재 리얼비전의 CEO 라울팔조차 비트코인은 2013년 이후에 나온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이다. 무려 27만 5천%가 2013년부터 지금 2023년 1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자산은 지금까지 없었다. 근데 지금 라울팔이 보여준 이 추세대로만 따라간다라고 해도 비트코인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 라울팔까지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유명 분석가인 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감기까지 150일 남짓 남았는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100% 확률로 반감기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했고, 2020년에도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반감기 150일 남짓 남았는데 이때 똑같이 과거의 패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은 100%의 확률과 0%의 확률이 있다면 어떤 거에 베팅을 걸겠습니까? 저는 100%의 확률에 걸겠습니다. 물론 당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내년에 반감기 이후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지금까지 100% 확률로 반감기 이후에 신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반감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151일. 어떻게 보면 5개월입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잘 구축해 나가느냐에 따라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시기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패턴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최저점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축적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불마켓이 시작된다. 과거 2019년에도 최저점 바닥을 찍고 축적의 시간을 보내고 불장이 시작됐다. 우리 어땠습니까? 이때 루나 터지고 FTX 파산하고 완전 시장이 잿더미로 가면서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15K 간다, 10K 간다, 5K 간다, 비트코인 끝났다 라고 하기가 무섭게 의미 있는 상승이 시작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대상승장 아니다. 이제 막 축적 지났고 여러분 이제 상승장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올랐다, 다시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러시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최저점 바닥에 사는 거는 이미 놓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만큼 먹을 구간이 있습니다. 이만큼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잘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온 게 1년 이상 휴먼 비트코인이 비율이 역대 최고 거진 70% 돌파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 한 번 사면 10명 중에 7명은 잘 안 판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38K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뭔가 돌파 못하고 떨어질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내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반감기는 그냥 100% 확정적이다.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쉽게 비트코인 조금 흔들리고 출렁인다 그래서 팔겠습니까? 물론 개인들, 개미들은 팔 수가 있다. 군중심리에 취약하고 코어가 잘 안 잡히신 개인분들은 조금만 악재 나와도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우드가 GBTC 판다. 이런 악재만 보더라도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비트코인 바로 익절해버리고 매도한다. 근데 요즘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잘 안 팝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 기관들의 움직임을 볼 때 필요한 세 가지 온체인 데이터. 일단 첫 번째, GBTC 프리미엄 보십시오. 계속해서 GBTC 프리미엄이 이제 한 자릿수 9%까지 올라와서 기관들의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서도 체크할 수가 있고, 기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수치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양수에서 계속 놀면서 상승한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에서 계속 노는 거는 어떤 시장에서 이런 모습 보여줍니까? 상승장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계속 양수에서 놀면서, 이 얘기는 뭡니까? 미국의 기관들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살 때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다. 지금 뭡니까? 그레이스케일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회복되고 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끼고 있고, 거기다가 마지막 세 번째, 비트코인 펀드 홀딩스. 펀드에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잠깐 빠져도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펀드들은 지금 비트코인 계속 쓸어담고 모아가고 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한다.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그리고 GBTC 프리미엄, 그리고 펀드 홀딩스가 완전히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꽉 쥐고 가셔야 되는 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차트 분석,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유동성이다.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는지 안 풀리고 있는지, 이것이 사실 비트코인 상승하는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색 선은 뭡니까? 순유동성 추입니다. 순유동성이라는 건 뭐냐?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서 RRP와 재무부 TGA 계좌를 뺀, 그러니까 찐 유동성,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유동성 말고 진짜 유동성, 진짜 돈을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 찐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순유동성 지표와 비트코인은 귀신처럼 함께 갑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작년 1월 순유동성 지표가 최저점을 찍고 지금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도 작년 말 1월을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100%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 이미 시장에서는 겉으로는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하면서 긴축 계속하는 것 같지만 유동성은 실제로 풀리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지금 CME 페드워치 보십시오. CME 페드워치에서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은 99.5%.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갑자기 금리 인하의 확률이 생겼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금리 동결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확률이 0.5%, 1% 이랬는데, 금리 인상 확률은 지금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생각은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이제는 뭐냐? 금리 동결이 압도적이지만 금리를 내릴 생각들도 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5월이 이제 금리 동결하는 거 끝이고, 5월부터는 기나긴 지겹도록 길었던 거의 2년간의 긴축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6월 달부터는 이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금리 올리고 힘들 때, 시장 유동성 다 빨아갈 때는 잘 버텨놓고, 지금 이제 금리 동결하고 금리 내릴 일만 남았는데 힘든 거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 떠나시려는 분들이 있다. 적어도 떠나시려면 이때 금리 올릴 때 떠나셨어야지,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모아가고 어떻게 돈을 벌지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은행 대출이 이런 식으로 절벽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금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대출 받기 무서워서 아무도 대출 안 받는데, 이런 시기가 오면 결국에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목줄 조여놨으면 이제는 좀 풀어줄 때도 됐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대출이 풀리고 대출이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풀리면 비트코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승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고, 비트코인 주봉을 보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강합니까? 비트코인 빠지려고 하면 그냥 밑꼬리 말아 올리면서 다시금 올려놓고, 또 이번 주도 비트코인 빠지려고 하니까 뭡니까? 밑꼬리 달면서 말아 올린다. 그래서 지금 패턴상으로 확장 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기 하단부 지지를 계속 받고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매수 압력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눌려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그 얘기는 뭐냐? 조금만 빠졌다 하면은 매수할 대기 수요들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CVD 파이어 차트 보시면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랑 보라 고래는 실제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나머지 개미들, 새우들, 상어들 뭐냐? 다 지금 매도하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던지는 거 누구 입으로 들어갑니까? 이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들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시장 흔들고 뭔가 이 38기 못 뚫을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흔들기, 박스권 무빙 보여주니까 개인들 떨어지는 거 아닌가? 폭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다 던지고 있는데, 얘네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굳건하게 풀매수 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절대 건네주지 말라고,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 시장을 조성하는 그들한테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들게 쥐어왔던 비트코인 쉽게 넘어주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년 금리 인하와 지금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크립토 시장에 USDT, 테더 시총도 이런 식으로 양수로 전환되면서, 실제로 테더는 뭡니까? 크립토 시장의 현금이다. 테더 시총이 올라간다.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올라간다. 과거에도 테더 시총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도 상승했다.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도 풀리고 있지만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테더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전체 토탈 마켓캡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 시총이 빠지다가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피벗했다. 이 얘기는 뭐냐? 시장에 유동성 들어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수할 준비들을 다 마치고 있다라는 거. 근데 한 가지 지금 미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시총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데, 반면에 올라가야 되는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시총은 내려가고 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정식 출시하기 전에 제재해야 됐던 중국발 거래소이자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힘은 지금 빼놨다. 이거는 해결됐는데 지금 한 가지 해결 안 된 게 있습니다. 바로 테더.
이것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정식 출시 전에 미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테더발, 악재가 터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잘 체크하시면서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전략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주말에도 내용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